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즈입니다. 11월 1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가격으로만 가도 좋겠어요. 그 가격으로 갈까요? 이런 댓글들이 종종 달려요. 아니요. 그 가격으로 가지 않아요. 그 이전 가격으로 갑니다. 현재 롯데캐슬 대시양 35% 폭락. 구자가 5자로 바뀌었어요. 구자가 5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격이 2020년 이전의 가격입니다. 자, 좀 우려스러운 부분 어제도 한번 알려드렸던데요. 전체 자금 대출금리 굉장히 높다는 부분. 은행 제1년물 기준 막 이런 식이에요. 7% 막 넘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전체자금 대출금리도 6%, 7% 우습습니다. 6%, 7% 우습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되짚어봅니다. 부산 하락도 아니다. 이건 하락도 아니다. 좀 우려스럽잖아요. 늦게까지 상승했던 지역이 갑자기 급락하는 현상. 인천 가장 늦게까지 상승했는데 가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늦게까지 상승했던 곳이 아마 울산, 부산, 광주 이 정도 되지 싶은데요. 부산이 조금 우려스러워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의 매수 심리 11월 14일자 10.8 살짝 반등. 왜? 매물이 조금 감소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지점을 봐야 된다? 네, 60 이상을 뚫고 올라가는지 아닌지 그 시점을 봐야 됩니다. 40 이하에서는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아파트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매도 물량 조금씩 줄어드는 모양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은 증가세. 뭔가 조금 주춤해지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너무 가파르게 늘어왔다. 예상치보다 한참 더 뛰어넘죠. 요거 초록색 선 제가 2,000건, 플러스 2,000건 하면은 제가 보정하기 전에 자료거든요. 아마 그 수치와 거의 일치할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 뭔가 살짝 주춤해지는 듯한 느낌? 하지만 이 상승 추세는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28,800건. 분양권 매도 물량 지난주에 제가 조사를 한 주 빠뜨렸어요. 11월 19일자 지난주보다 매물이 조금 늘어난 모습. 조금 1094건에서 1109건으로 조금 늘어난 모습. 자, 2300건까지 갔었어요. 한창 때. 지금은 그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면 대구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대구는 3900건 수준에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었습니다. 노란색은 2021년의 선이거든요. 근데 2021년 말부터 미분양이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 안 좋아졌어요. 분양권 프리미엄 쭉쭉 빠졌거든요. 프리미엄 쭉쭉 빠지는데 매도 물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네, 요 현상 한번 부산에도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지금 대구가 오늘자로 보면 3,924건의 분양권 매도 물량이 나와 있어요. 최고점과 일치하는 모습 거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부산도 뒤늦게 이제부터 미분양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분양 물량 증가하면서 기존 분양권 시장도 매물이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러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파는 사람이 승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동네별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대비, 2주 전 대비 15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39건. 하루가 많으면 하루가 적고. 그래서 요걸 한번 따져보면은요. 제가 이틀치 거래량이 신고되는 날은 80건, 하루치 거래량이 신고되는 날은 45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요 수치의 합이 260건이거든요. 260건. 근데 지난주 이번 주라고 해야 되네요. 이번 주에 거래량은 250건.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10건 정도니까 거의 예상치와 거의 부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건을 살짝 넘어서는 거래량 흐름 보여주겠고요. 퀸덤 1차 아인슈타인타운 가격 144제곱미터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 네. 저점 대비 한 2배 정도 오른 가격이더라고요. 화명 롯데캐슬 가이저 가격 43평형 20% 정도 하락했고요. 에크루 블루오션 가격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자, 요 대형 평형들도 가격이 다 같이 떨어지더라. 올해 연초에는 이 대형 평형들 방금 좀 전에 보셨던 퀸덤 1차 아인슈타인타운처럼 가격이 신고가를 쓰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점점 사라지더라. 이런 신고가가 아주 귀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2단지 가격 30% 정도 하락해서 8자가 6자로 바뀌었습니다. 56대 SK뷰 6억 9천까지 하던 것이 15% 정도 하락했고요.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 요거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구자가 5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직거래 아닐까 하는 마음에 혹시나 찾아봤는데 중개거래였습니다. 중개거래 건수가 구자가 5자로 바뀌었다.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 3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인천 제가 어제 이렇게 긴급 편성으로 한번 다뤄드렸는데 40%가 흔해 빠졌더라. 부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재 롯데캐슬 대시한 가격이 어느 시절로 돌아가냐 하면은 2020년 가격으로만 돌아가도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2020년 가격이 7억 5천, 7억 3천, 거의 7억대 거래가 주를 이루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된 가격을 보시면 5억 9,500, 5억 9,500. 오히려 2020년의 가격보다는 2019년의 가격과 오히려 더 비슷해 보인다. 가격은 이렇게 가파르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많이 올랐던 아파트 지금 많이 긴장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명지 더샤퍼스트월드 2단지 가격 25% 정도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나머지도 25%, 네, 20%가 좀 기본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명지 대박 노블랜드 뭐 5억 이하의 거래 건수도 있죠. 네.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좀 비싼 아파트들, 4억, 5억 그 이상의 가격의 아파트들 그나마 좀 많이 신고되었네요. 자, 신고가가 나타나는 건 대형 평형 혹은 아주 저가의 아파트들, 이런 곳에서만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더라. 자, 명지 대박 노블랜드 오션뷰 2차 좀 전에 보셨다시피 5억을 근근히 지키는 것도 있고 4억대의 물건도 거래가 되는 것이 있고, 많이 올랐던 지역이 더 많이 긴장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네, 그 가격 아랫부분은 오히려 덜 빠지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1차 양정동 현대 1차 가격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죠. 네, 30% 이상 빠져서 5자가 3자로 바뀌었습니다. 5자가 3자로. 순간의 선택이 진짜 억 단위, 1억, 2억 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의자 사건 있잖아요. 의자 사건 대구에 그 막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그 모델 그 뭐라 그러죠? 모델 하우스에 가면 있는 그 모형 그 가격이 6억이었대요. 누가 과연 중간에 얼마나 돈을 빼먹는지. 보통 그런 거 1억, 1, 2억 하면은 1억만 들여도 진짜 쌈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모형이 6억이래요. 그 전체 동이 다 부서진 건 아니에요. 일부만, 이렇게 아파트 동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일부 동만 부서졌는데 그 손해배상액이 1억을 넘어간답니다. 와, 정말 이 계약률 30% 넘어간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웬걸 계약률이 16%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계약자가 야, 이거 물려줘, 이거 사기 분양 아니냐, 물려달라고 하니까 안 해준대요. 그거 당연히 안 해줍니다. 그렇게 누가 한 명, 두 명 해제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나면은 건설사는 정말 완전히 망할 지경이거든요. 절대로 계약 취소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계약을 하실 거면 아주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셔야 된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그 계약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1억 돈까지 물려줘야 됩니다.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나머지 가격 30% 정도씩 떨어지는 것들도 제법 많이 보입니다. 양정동 현대 1차 23평형 같은 경우에는 4자가 2자로 바뀌더라. 3자라는 어떤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지지선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순간에 와르르 저 내리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분당거래대금 10월달 규제 해제되고 반짝 상승하지만 11월달에 힘을 못 쓴다는 이런 느낌. 야, 니는 왜 맨날 그 많은 자료를 맨날 다 보여주냐, 필요한 자료만 딱딱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대구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의도하는 편향된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는 전부 다 같이 보시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시더라도 다 같이 보시고, 저의 판단이 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판단이 옳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지, 누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자료만 뽑아서 보여준다, 어떤 그 의도가 처음에는 순수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정 편향이 생겨요. 나는 지금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니까 같이 하락할 수 있겠다 싶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보여드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제가 조사했는 자료들 가급적이면 다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말투가 간혹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반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누워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반말을 이렇게 휙휙 던지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정부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시청자분들에게 던지는 반말의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특정한 언론, 불특정한 어떤 정부,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 나오면 약간 그렇게 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기계적으로 제가 방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오. 가격 거래량 지금 부산은 1300건대의 거래량이 보입니다.
6억 이상 거래량은 10월달 180건, 11월달 현재 한 10여 건 정도 거래되고 있네요. 요런 멘트를 똑같이 매일 제가 1일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고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살리자고 이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거 마이크 성능도 괜찮은데도 막 목에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 언성이 약간 높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영상을 만드는 중에도 이미 마음속으로는 계속 끊임없이 브리핑을 계속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일회성으로 촬영을 하지만 이미 영상 제작 단계에서부터 계속 아랫배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1시간 이상 이 작업을 하고 있다 보면은 끝나고 나면 배가 좀 아플 정도? 네, 그럴 정도로 좀 나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분양권 거래량 10건 중에 신고가는 없는 분위기. 자, 10월달 네, 규제지역 해제되고 나면 분양권 거래량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0월달 정도, 한 달 정도는 분양권 가격이 그 전보다는 약간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는 약간 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거래량은 좀 증가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가격은 더 빠진다. 이전보다 더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까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1억짜리 모형을 때려 부숴버리는 그런 경우.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순간적으로 어떤 결정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5억짜리도 3억으로 빠진다. 이 앞자리 숫자가 이렇게 1씩 바뀌는 게 아니고 막 2씩 바뀌는 것이 요즘 트렌드잖아요.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 어제도 한번 제목으로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6억 4천까지 갔던 것이 3억 4천. 앞자리 숫자가 3이나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도 거의 2자씩 바뀌는 것이 아주 흔하더라. 그나마 거래가 되면 다행인데 보통 이때 아마 지금 분양권 거래하시는 분, 급하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계약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계약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런 말들을 주위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비춰졌는데 막상 입주할 시점이 되니까 계약금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왜?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서 나의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여기저기 일을 좀 저질러 놓은 사람들은 그 돈을 구할 길이 없더라는 거죠. DSR에 막혀서. 뭐 DT, LTV를 풀어주고 뭐를 풀어주고 정부에서 계속 정책을 내놓지만 실질적으로 요 공식적인 브리핑이죠. DSR은 건들지 않겠다라고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안고 있죠.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이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91건. 오늘은 전세 거래량이 조금 많았어요. 하지만 11월 달의 분위기를 느낄 만큼의 거래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981건, 지난달엔 933건, 880건, 937건. 약간은 많아진 듯한 느낌. 하지만 휴일 개수가 적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거래량이 가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간혹 뜬금없는 신고가 나오긴 하지만 요거 의미는 없어 보이죠. 지금 전세 대출 금리 7%에 육박하는 금리 아마 이번 달 24일 다음 주쯤이면은 또 하느니 기준금리를 올릴 건데요. 이번에 0.25%를 만약에 올리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1.25%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또 환율이 요동칠 것이고 채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요동칠 것이고 좀 여러 가지 좀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조금 올림으로 해서 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거즈 센트럴자이 가격 60% 정도 선 60% 선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 10건 중에 한 2건, 3건 정도 그나마 좀 정상적인 전세 가격 그 외에는 지금 너무 비쌉니다.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80%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 뉴비치 남천동 뉴비치 사례 한 번만 볼게요. 4억 선일 때 금리 2.5%에서 아마 계약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1년에 1,0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월세 100만원 안 됩니다. 한 83만원 정도 월세를 낸다 이런 개념인데요. 지금 3억을 2천만원 7%로 이 돈을 다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 당장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 된 돈을 더 내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와 이거 장난 아니네. 80만원? 제가 유튜브 채널 2개를 다 운영해서도 한 달 내도록 해서도 이거 저는 최저시급 정도 지금 유튜브 운영 수익은 최저시급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은 내가 하루에 쏟아붓는 시간이 얼만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 80만원의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줄 수 있다?
그 너무 아까운 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선택의 여지가 더 넓다는 부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아마 보실 거예요. 왜? 전세 물량이 지금도 가파르게 늘어났는데 이 증가세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내년까지 쭉 늘어납니다. 가구수 증가가 하고 뭐 세대수가 증가하고 요런 지표들도 제가 다음에 한번 언급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대수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되는 부분에 상당수는 나홀로 가구, 나홀로 가구가 상당수가 많죠. 뭐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혼자 되신다든지 아니면 1인 가구가 혼자 독립을 한다든지 뭐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대수 증가분의 한 80% 정도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이나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에 기가하는 비율이 더 높고요. 한 20% 정도만 세대수 증가분의 한 20% 정도만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간다. 보통 이런 흐름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하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표시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맨날 흔적을 남겨놓는 이유는 제가 거짓말, 차트는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여기 눈에 보이는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4억 이상 비중이 10%가 무너진 지가 좀 되었구나. 대구는 10%를 요 3개월째 지켜내고 있거든요. 대구보다 부산이 더 못 버티는구나.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긴 합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11월달 들어서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지죠. 너무 많이. 자, 지난달까지는 근근히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당장에 금리 인상 발표가 나고 나면 아마 사람들은 이거 더 내려갈 거예요. 아마 이게 더 내려갈, 회색보다 전보다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월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전세 거래량이 더 적다는 의미일 테고요. 금강 펜테리움 임대 아파트야 네가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임대 매물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쳐내라고. 자, 이렇게 많이 월세 나옵니다. 이거 보증금이 한 1.9억에 월세가 한 10만원 정도, 1.9억이 1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착시 현상은 언제든지 나타날 때가 있다. 월세가 많이 떨어진 모습은 아니에요. 자, 임대 거래량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1732건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의 거래량이라면 지금 이렇게 예년 평균 수준의 전세 거래량이 될 것이다. 19년보다 적고 20년보다 적고 21년보다 더 적은 거래량이 될 것이다. 갱신하는 비율도 사실 높아요. 갱신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만큼 다 이사를 가느냐? 아니에요. 누군가는 금리를 전세금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거래 신고만 되어도 이 거래 건수에 잡히거든요. 똑같은 금액으로 갱신을 한다면은 거래 건수에 잡히지 않아요. 근데 금액이 바뀌어서 갱신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수치가 실제로 이주를 한다. 그에 비해서 매물수는 너무나도 많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